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도 역시 앞쪽에서 어휘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구문하고 그리고 독해에서는 빈칸 완성을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쪽에 오늘은 순서 배열 얘기, 순서 배열 이야기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 순서 배열 이야기까지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어휘 교재에서 9페이지 맨 위에 designate 보이죠? 자, 거기서부터 해서 오늘은 그 뒤쪽에 어디까지냐면 13페이지 있죠. 그쵸? 13페이지까지 쭉 해서 관련된 부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esignate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별표 좀 해주세요. 별표. 그래서 나타내다 뭐 그 뜻인데 뭐 가리키다 나타내다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indicate 보이죠? indicate도 밑줄 그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임명하다, 지명하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appoint 거기에도 밑줄. 그러니까 사실은 가리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임명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포인트,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를 가리키거나 나타낼 때는 방향을 암시할 수도 있지만 자, 거기 있는 것처럼 뭐가 보이냐면 여기에서 그리고 발음은 제발 designate라고 해주세요. designate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그런 단어는 없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딱 사인에만 딱 밑줄 보세요. 그럼 사인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럼 사인을 보낸다라는 거 신호로 보내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됐죠? 사인을 보낸다, 신호로 보낸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사인 딱 보이는데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마킹하거나 표시한다. 이렇게만 같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더 쉽게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 바로 시그널, 그쵸? 요거 시그널 있죠? 시그널도 역시 신호를 보내다 그런 의미에서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 결국은 뭘 생각하면 돼? 사인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신호를 보내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단어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리고 맨 밑에 CF에서 designation 거기 보이죠? 그쵸? 그 designation에 밑줄 그어두세요. 그래서 지명이라든가 임명 그 뜻으로 다시 한번 밑줄 긋고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에 보면 그 nomination이라고 있죠. 그쵸? nomination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작품상에 오른다 혹은 감독상에 오른다 이렇게 임명되다, 지명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nominate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슷하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가서 desolate 보이죠? desolate는 일단 형용사에서 황폐한 거기에 밑줄. 그 다음에 그 바로 그 밑에 외로운 쓸쓸한 거기에 밑줄 그어두시고 맨 오른쪽에 solitary 거기에 별표 주세요. solitary의 별표. 자, 그러면 황폐하고 쓸쓸하고 그 다음에 외롭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가 거기 옆에 있는 것처럼 얘하고 이제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요거는 요렇게 딱 밑줄 그어서 얘네들이 싹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바로 솔로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그 솔로라고 하면 나는 아직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어. 그랬을 때 I am solo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영어식으로는 잘못된 표현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나는 아직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어. 그랬을 때는 I am single 이렇게 해줘야 맞는 표현인 거고 참고로 이제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프로처럼 나는 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I'm solo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독주 연주가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악기를 가지고 나 혼자 연주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말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냥 single 그렇게 해줘야 맞는 표현입니다. 참고로요. 자, 아무튼 혼자란 뜻의 솔로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있는 거니까 쓸쓸한 거고 그 다음에 아무런 건물들이 주변에 없는 상황이니까 황폐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혼자 있다, 건물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그래서 황폐한, 그 다음에 외로운 쓸쓸한 그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 위로 가겠습니다. destitute 별표 주세요. destitute. 그래서 빈궁한, 빈곤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가난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indigent 거기도 밑줄. indigent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뭐뭇이 없는 거기에 별표 좀 해주세요. 뭐뭇이 없는 거기에 별표. 그리고 맨 오른쪽에 devoid 역시 별표.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없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destitute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단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일단 D에서 이렇게 다운을 한번 더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TI가 딱 보이는데, STI에서 이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STI는 stand, 이런 식으로요. STI는 stand. 자, 그래서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stand, 서 있지 못하고 다운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 그렇게 해서 destitute가 가난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요거 보이죠? 요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뭇이 없는 했을 때 devoid, 요게 딱 보였잖아요. 그쵸? 먼저 얘 있죠? 이 devoid 같은 경우는 뭐뭇이 없는 그런 뜻의 empty하고 같은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걸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지문서에서 처음에 empty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단어들을 줘요. devoid라는 걸 주거든요. 이거 절대 avoid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avoid는 피하다라는 거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뜻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자체도 empty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void 자체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뜻으로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indigent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또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몇 가지만 또 한번 적어볼게요. 가난한. 그랬을 때는 같이 적어주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요거 있죠. 그쵸?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poor 같은 경우는 사실 가난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독해에서는 부족한, 실력이라든가 혹은 능력 따위가 부족한 그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왜? 가난하니까. 그쵸? 철학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사고라든가 철학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에도 요즘은 철학이 빈곤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다는 의미에서 뭔가 부족한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needy. 그래서 needy도 도움이 필요한 그 뜻도 있지만 얘가 가난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얘를 약간 풀었으면 이렇게 씁니다. in need 이렇게 쓰면 역시 도움이 필요한, 즉 가난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는 표현으로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훨씬 더 중요한 건 자, 요거 있죠. 요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얘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impoverished 이렇게 하면 가난한. 그래서 중간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난이라는 단어 뭘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가난이라는 단어 이제 poverty, 요걸 그대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얘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단어에 IM이 붙으면 보통 어디에서 나왔고, in에서 나왔고, 보통 뒤에 나오는 단어에 반대말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의적인 속성이라든가 임의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언어는 기본적인 규칙도 있지만 사실은 불규칙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떤 뜻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안쪽의 의미로, 보통 IM이 반대말을 만드는 경우로 많이 나오지만 여기 그냥 안쪽의 의미로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서 힘들게 일하고 나서 퇴근해서 집에 딱 갔어. 그래서 집에 딱 갔는데 집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가난이야. 딱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안녕? 난 너희 집에 살고 있는 가난이란다. 배고프지? 먹을 거 없으니까 냉장고 열지 마. 그리고 조금 추울 거야. 전기와 가스가 끊긴 지 오래됐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냥 쭈그려 앉아서 그냥 쭉 쉬었다가 내일 또 일하러 가. 참고로 알겠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을 거야. 씁쓸하죠. 그쵸?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쵸?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대학도 잘 가시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그거라기보다는 내가 사치하지는 않는데 약간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고기 먹고 싶어. 그럼 이제 고기를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고기 먹고 싶은데, 근데 고기를 먹으면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해? 이런 식의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기본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것에 큰 제약이 금전적인 것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부자 되시고, 그 다음에 부자 되거든 꼭 기부하시고. 그래서 선생님도 기부하거든요. 선생님 요거 팔찌 알잖아요. 그쵸? 요 팔찌. 요 팔찌 그 유니세프 팔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하면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가 약간 환경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 뭔가 안 좋은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상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그 적은 돈이지만 지금 한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세프하고 Save the Children하고 그 다음에 그린피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부 정 이렇게 많이 하다가 더 이상 기부할 데가 없다. 그러면 꼭 나한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자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한 달에 적은 금액 500원씩이라도 꾸준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impoverished에서 가난한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여기까지 penniless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원래 이제 penny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동전이죠. 그쵸? 그래서 아주 적은 돈, 동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 있잖아요. 얘도 어려워 보이지만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도 돼요. 가난해요. 그쵸? 가난하고 돈이 없어. 더 이상 먹을 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indigent, 이제 뒤졌다.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저 얘기를 왜 하냐면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같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indignant하고 그 다음에 indigenous하고 이렇게 같이 구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밑에 indigenous는 그 토착의 원산지의 적어보세요. 토착의 원산지의 그래서 native하고 같은 말이에요. native와 같은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dignity가 딱 보이죠. 그쵸? dignity가 뭘 가리키는 말? 가치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 존엄성, 그걸 뭐라 그러니? dignity,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in이 붙어서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반대말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드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딱 다가와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누가 딱 나와죠. 야, 넌 쓰레기야 이렇게 하면 아주 정확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치가 없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드는 생각은 바로 어떤 거? 그래서 very angry 이렇게요. 그래서 몹시 화난 이렇게 같이 구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indigenous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항상 철자가 비슷한 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자. 그래서 generate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generate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곳. 뭔가 생산되고 있는 원산지, 그걸 indigenous에서 토착의 원산지의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 단어하고 저기 나오는 indigent를 조금씩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접두어라든가 어근 활용해서 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기억에 도움되는 것은 뭐든 괜찮으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indigent, 인제 뒤졌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detach 보겠습니다. 이걸 뭐 워낙 우리가 많이 봐서 알고 있던 거니까 이걸 뭐 그대로 볼 수 있겠죠. 복습 하나 해볼까요? 여기서 딱 보이면 자 일단 여기에서 attach가 딱 보이는데 적어보세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면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attach에서 뭐가 나온다? 터치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만지고 접촉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D가 붙으면 D는 다운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다고? 바로 떼낸다. 바로 분리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면 서로 터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분리시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그 밑에 파견하다. 거기도 밑줄 파견하다. 즉 내가 이렇게 발을 딱 접촉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다. 그 뜻이 같이 생긴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요. 자, 여기 detach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바로 어떤 거냐면, 결국은 뭐 떨어져 나가는 거다. 이제 거기까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냐면요.
그 밑에 CF 있죠. CF의 detachment 그리고 detached 둘 다 별표 좀 해주세요. detachment, detached 둘 다 별표해 주시고 자 봐요. detachment는 그러면 그 detach의 이제 명사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detached는 그러면 이제 과거 분사니까 형용사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항상 단어가 구체적인 의미에서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가 전에 한번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 요거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grasp 하면 무슨 말이에요? grasp 하면 그냥 잡다죠. 그쵸? 물건을 잡다라는 의미에서 물건을 이렇게 꽉 잡듯이 어떤 상황에 대한 감을 잡다. 그런 의미에서 얘가 어떤 의미? 상황에 대한 감을 잡는 거니까 이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생각보다 잘 나와요. 자, 그런 것처럼 얘네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뭔가로부터 떨어져 있는 건데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냐면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관심사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되겠어? 요거 어떤 뜻이 생기니? 그래서 건물 등이 분리된 그런 뜻도 있지만 공평한, 그 다음에 초연한 이 줄 쫙 그으세요. 공평한, 초연한. 그래서 공정한, 객관적인 그 뜻이 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공정한, 객관적인.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사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객관적이다. 그렇죠?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정한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최근에 공정한의 뜻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impartial. 원래 partial은 어떤 뜻이 되는 거고 한쪽 부분의 입장만을 그 대변하는 거니까 편파적인 거죠. 편파적이지 않은 거지. 그치? 그리고 또 공정한 그랬을 때 또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어요? just 기억해야죠. just가 공정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just judgment 이렇게 딱 쓰는 거죠. just judgment. 그냥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detachment가 어떤 뜻이 있는 거야? 개인적인 관심사라든가 이익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거니까 어떤 이익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초연함을 갖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연함 거기까지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단순히 분리되는 뜻이 아니라 이 뜻이 자주 쓰인다라는 거, 이 뜻을 꼭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디터로 가겠습니다. 디터는 그만두게 하다, 뭐 단념시키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그만두게 하는 것을 뭔가로부터 떨어져서 이동시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왜 떨어져서 이동시키는 건지 여기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가볍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떨어져 나간다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만 하나 딱 적어보세요. 우리 했었죠? 테러가 바로 어떤 뜻? 공포라고 했었죠? 공포를 느끼면서 awful, 즉 떨어져 나가도록 해주는 거. 그쵸? 무서운 일이니까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단념시키다 그 뜻인데 중요한 건 항상 이런 거야.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와 관련된 것을 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떨어지거나 약간의 거리를 두게 되면 그거 안 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념시키다 했을 때 오른쪽에 뭐가 보이니? 오른쪽에 요거 보이죠? 그쵸? 요거 별표해 주세요. dissuade. 잘 기억해 주세요. 단념시키다는 뜻으로 dissuade가 보이는데 자, 일단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겠어? 여기에서 this가 딱 보이죠? 그럼 this가 바로 어떤 거? this가 away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죠? 잘 들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deter 다음에 목적어를 쫙 쓰고 나서 뭐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잖아. 뭐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뒤쪽에 항상 뭘 쓰는 거야? 이렇게 from ing 형태 요걸 쓴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뭐뭐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여러분 그래서 못하게 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던 거 뭐가 있어요?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거 요거 있죠. prevent 목적어 from ing 그 다음에 stop 목적어 from ing keep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쓰는 것들 있죠. 그쵸? 싹 다 뭘 쓰는 거라고? 이것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제 뭘 쓸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렇게 딱 쓸 수 있다라는 거죠. dissuade 목적어 from ing 이렇게요. 자,
자, 미리 못하게 하고 거리를 두는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근데 dissuade보다 익숙하게 봤던 거 persuade가 있는데요. 맞아요. persuade를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persuade는 무슨 말이야? 설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persuade 다음에 딱 목적어 적어봐. 그럼 목적어를 설득하는 거죠. 설득해서 뭔가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거지. 설득해서 뭔가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향할 때는 전치사 to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동사와 함께 쓰이는 투부정사도 역시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해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해서 뭔가 하게 하는 것은 바로 persuade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고, 이렇게 from ing 형태 쓰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거 안 하게 하는 것. 됐지? 얘는 설득해서 하게 해주는 거고, 넷째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됐죠? 그래서 persuade에서 뭐가 나왔다고? 거리를 두면서 못하게 하는 것, dissuade가 나왔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F에서 determinant하고 deterrence 있죠? 펼쳐주세요. determinant하고 deterrence에서 제지임을 이런 식으로 뭔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몇 개만 더 볼게요. detest 펼쳐주세요. detest 몹시 싫어하다, 뭐 이 정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약간의 요령으로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인데요. 자, 여기에서 D는, 여기서 D는 그냥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테스트 싫어하는 거니까 테스트 어떻게? 뒤지게 싫어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싫어하다, 혐오하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얘하고 비슷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배운 적 있습니다. abhor, 그쵸? abhor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얘도 잘 나와요. loathe, 이런 표현들도 잘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싫어하다, 혐오하다, 그거 보면 되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요령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봐요. 얘는 우리한테 뭘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냐? 뒤지게 스트레스. 됐죠? 뒤지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주는 일.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역경이라든가 고난이라는 뜻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디스트레스, 뒤지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 역경이라든가 고난. 그리고 역경이라든가 고난은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하드십. 됐죠? 어려운 거니까 하드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잘 나옵니다. 이거 그대로 외우세요. adversary,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역경이라든가 고난, 오디어버렸다, 오디얼.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hardship, 그 다음에 ordeal, distress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상당히 진지하고 그 다음에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약간 뭔가 이렇게 던지면서도 약간 뻘쭘해하는 그런 거 보이니까요. 금요일 한 재수생이 수업 끝나고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난 얘기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 너무 잘 외워지니까 선생님 소심해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용기 내서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할 거야. 됐지? distress, 그 다음에 detest 같이 기억해 주세요. distress, detest 같이 알아두시고, 자, 밑에 보겠습니다. 밑으로 가서 detrimental 별표, 해로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 있죠? 얘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trim의 어떤 의미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얘는 그냥 얘를 이렇게 해서 다운의 느낌이라고 기억해 두시고 뭔가 다운시키는 거고, 그래서 건강 따위를 다운시키는 거, 좋지 않은 거. 원래 우리가 해로운 하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해로운 하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H로 시작하는 거. 요거 있죠?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보다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그쵸? 얘보다 최근에 잘 나오는 게 detrimental이니까 그대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밑에 보면 detriment 밑줄 그어주세요. CF에서 detriment, 손해, 손상, 맨 오른쪽에 damage. 거기에 밑줄. 맨 오른쪽에 damage의 밑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서 devastate 펼쳐주세요. devastate. 황폐화시키다. 밑줄 그어주세요. 황폐화시키다. 여러분, 그 황폐화시킨다라는 것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 자리 잡혀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그 나무가 있는 그 숲 있죠. 걔네들을 싹 다 쓰러뜨리고
쓰러뜨리고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것. 싹 다 쓰러뜨리고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황폐화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요거 있죠? 이렇게 하면 좋고요. 적어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D가 딱 보이는데요. D는 당연히 어떤 거? 다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D는 다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조금 어렵죠?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BAS 그 다음에 WAS 요거 있죠? 모양이 좀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얘를 요렇게 empty. 선생님 진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어? 낭비하다잖아. 그치? 낭비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지갑을, 통장을 텅 비우는 것. 그쵸? 다 써서 비우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요, 텅 비어 있으니까 잘 들어.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러면 알차다는 느낌은 들지만 약간 좁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공간인데 그 공간 속에 있는 물건들을 싹 다 치우고 텅 비워놨어. 그럼 공간이 작게 느껴지겠어? 크게 느껴지겠어?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쵸? 다 비워서 크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 방대한, 그 다음에 광대한 이런 뜻을 이제 쓰인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공간에 채우고 있었던 것을 싹 다 비워서.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강의실도요. 책상 의자를 싹 다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더 넓게 보일 수 있겠죠. 그쵸? 비어 있으니까 커 보인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럼 이제 결국은 얘는 어떤 의미인 거야? 뭔가를 싹 다 다운시키고 좀만 더 집중해. 뭔가 더 이렇게 싹 다 다운시키고 텅 비워내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폐화시키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CF에서 devastation 밑줄 그리고 그 밑에 devastating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devastating 황폐화시키는 그 뜻인데 여러분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뭐가 보여? 매우 매력적인 그렇게 나오죠.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약간 못쓰게 만드는 건데 그게 상당히 매력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퇴폐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뭔가 안 좋다라는 건 아는데 전에 끌리는 거 있지. 그치? 나중에 느끼게 될 거야. 분명히 술 마시면 몸도 힘들고 그런다는 거 아는데 자꾸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종류 가리지 않고 다 먹고 싶고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망가뜨리는 걸 알지만 꽤 끌리는 약간 나쁜 남자 약간 그런 느낌이 바로 이제 devastating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위로 가겠습니다. deviate 역시 별표해 주세요. deviate 벗어나다, 빗나가다. 요거 보이죠? 여러분 이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그대로 기억해 주시고 맨 오른쪽에 요거 있죠? diverge 별표해 주세요. 자, 일단은 그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런 뜻도 있지만 갈라지다, 나뉘다 적어주세요. 갈라지다, 나뉘다. 요거 있죠? 갈라지다, 나뉘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서 당연히 디스가 나왔다라는 거 우리 충분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갈라지다, 나뉘다, diverge. 그래서 diverge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갈라지다, 나뉘다. 여기에서 너하고 나의 생각이 갈라진다. 여기에서 너하고 나의 생각이 달라진단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하고 같은 말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많이 쓰니까 differ보다 최근에는 diverge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deviate다. 그래서 요거 얘기했었죠. 비아가 바로 어떤 뜻이라고? 비아가 way, 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보인단다? 여기에서 이제 off, 그래서 가야 될 길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기억해 주세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devour, 별표해 주세요. devour. 자, 일단 개걸스럽게 먹다, 밑줄.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살짝만 응용해봐. 삼켜버리다. 됐죠? 삼켜버리다. 그래서 화재나 질병 따위가 뭔가를 삼켜버리는 거니까 파괴하다. 됐죠? 파괴하다가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마음을 다 삼켜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의 마음을 사로잡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일단 첫 번째 개걸스레 먹다와 그 다음에 삼켜버리다, 파괴하다. 걔네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먹다 하면 eat를 쓸 건데 devour를 쓰게 되면
eat가 먹다라면 devoure는 약간 처먹다. 그런 느낌을 알고 있으면 돼요. 네가 다 처먹냐?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devour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적겠습니다. B-O 혹은 B-O-U-R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요게 보이면 먹다. 됐죠? 요게 보이면 먹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 알아. 적어볼까요? 그대로 들어가 있죠. 먹어봐야지 뭘 아는 거야. 먹어봐야지 맛을 알겠죠. 그쵸? 먹어봐야지 맛을 알겠고요. 그래서 맛있는 그랬을 때 이제 앞에 SA를 붙여서 savory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먹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제 요거 잘 봐야 돼. 무슨 말일까? voracious 뭐가 들어가 있어? 그대로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바로 형용사야. 처먹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쵸? 그래서 적어보세요. 개걸스럽게 먹는. 됐죠? 개걸스럽게 먹는 voracious. 개걸스럽게 먹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만화 생각나? 애니메이션? 약간 요런 느낌. 그게 바로 이제 voracious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생긴다. 자, 뭔가를 막 열심히 먹는 게 voracious거든? 그래서 공부라든가 뭔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을 막 열심히 음식을 존엔 처먹듯이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자, 얘가 그래서 적어볼까요? 열렬히 탐하는 혹은 요게 이제 어떤 뜻? 열정적인 그 뜻이 같이 생겨요. 열렬히 탐하는 열정적인 그러니까 존엔 처먹듯이 막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봐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될까요? voracious reade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뭘 열렬히 탐한다라는 거야? 글을 읽는 것을 열렬히 탐한다는 뜻이겠죠. 적어주세요. 그래서 voracious reader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닥치는 대로 다 읽는 거죠. 닥치는 대로 먹듯이 닥치는 대로 글이란 글은 다 읽는 사람이야. 그게 이제 voracious reader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충분히 볼 수 있죠. 나중에 이런 게 나왔을 때 감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의미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서 접근해 주는 습관들을 들여주세요. 우리가 하는 문제들, 우리가 하는 독해 절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교재라든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자료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출제진이 들고 들어가요. 출제 회의를 할 때 이 문제는 배제합시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 소재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EBS 수능 특강이라든가 기출문제 있지. 그대로 나와 안 나와? 절대 그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바로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에도 익숙하게 읽어갈 수 있게끔 평소에 공부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고 변형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감을 키워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딱 적어볼까요? herbivorous, 그 다음에 carnivorous, 그 다음에 omnivorous. 이 정도는 알아야죠. 적어주세요. 우리 초반에 그 어휘하고 구문에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이제 어휘하고 구문의 시간이 줄어들고 독해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쭉 흐름을 잘 따라와 주세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해야 나중에 익숙하게 낯선 지문이라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답 찾기 위주의 학습은 내신 대비 학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은 사고력이니까 사고력은 어떻게? 사고의 토대가 되는 어휘, 그 다음에 그 어휘를 통해서 문장을 잘 읽어가고 그 다음에 문장의 연결함의 읽기를 통해서 지문 전체의 내용을 장악하면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모의고사 볼 거잖아.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 뭘 생각하는 거야? 읽은 문제만큼은 틀리지 않는다. 그쵸? 못 읽은 문제는 틀려도 괜찮아요. 자, 봐봐. 가령 내가 시간이 5분 남았어. 5분 남았는데 문제가 3문제가 남았어요. 그럼 몇 문제만 푸는 게 제일 좋겠어?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기.
그치,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어설프게 세 개 다 틀리느니, 대충 읽어서 세 개 다 틀리느니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기. 아시겠죠? 그렇게 관점을 바꿔주시고 제대로 푸는 문제가 결국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나의 안정적인 점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자, 쭉 보니까 다 처먹는 거죠. 그쵸? 다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얘네들 조금만 더 보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당연히 얘는 뭐니까? 허브는 당연히 약초라든가 풀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어떤 의미?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칸이 보이죠? 칸이. 집중해. 그래서 칸이가 딱 보이면 칸이는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칸이는 flesh. flesh는 동물의 살. 동물이나 짐승의 살. 그래서 동물의 살을 먹는 거죠. 그쵸? 이게 어떤 뜻이 되겠어? 당연히. 됐죠? 육식의. 이렇게 되겠죠? 육식의. 그래서 그 과거에 옛날에 그 부족사회, 뭐 그때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사냥해서 그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는 축제 있죠. 그 축제를 뭐라 그래?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카니발에는 항상 고기가 나와요. 그쵸? 자, 아무튼 그거 보면 되고요. 암니버러스는 그럼 무슨 말이 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옴니가 딱 보이는데 얘는 모든 것. 됐죠? 모든 것. 그래서 암니버러스는 그래서 어떤 의미? 다 먹는 거죠. 그쵸? 다 먹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두 가지를 다 혼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쵸? 하나만 먹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요거만 먹으면 당연히 이제 일찍 죽을 수 있고요. 요거만 먹으면 이제 일찍 힘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채소를 정말 많이 먹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사람을 보면 채소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걸 이제 주문해서 먹으면 채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베트남 현지에서 가보면 정말 채소를 요만큼씩 주는 거 아시죠? 향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고수라는 채소 엄청나게 주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인 그 가이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날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왜 날씬한가 궁금하지 않았지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채소를 정말 많이 먹기 때문에 날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소를 먹지 않으면 그러면 밥을 안 먹은 것 같다.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채소만 먹으면 밥을 안 먹은 것 같은데 그쪽은 채소를 꼭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관심이 없으니까 자, 얼른 두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devout 별표. devout요. 독실한, 경건한. 맨 오른쪽에 pious 밑줄. 맨 오른쪽에 pious. 그렇게 알아두시고 devout는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외워주세요. 독실한, 경건한 그렇게 외워주시고 당연히 자 얘하고만 구별하면 되겠죠. 가볍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devote 있죠? devote A to B 이렇게 적어볼까요? 얘하고만 구별하면 돼요. 적어주세요. A를 B에 전념하게 하다, 녹 그렇게 알아두지 말고요. 그 뜻도 있어요. 있지만 A를 B에 쓰다 적어주세요. A를 B에 쓰다. 시간이나 노력 따위를 쓰다. 그래서 devote A to B, A를 B에 쓰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뒤로 가 있습니다. 두 개 더 볼게요. 자 diminish는 중간에 미니에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럼 충분히 볼 수 있죠. 줄이다, 축소하다, 미니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diminish에서 감 잡았으면 이제 조금 확장해서 밑에 CF 있죠. diminution, 그 다음에 diminutive. 다음 적어주세요. diminution, diminutive. 뒤쪽에 diminutive 있죠. 요게 형용사로 쓰이면서 small과 같은 뜻으로 잘 나와요. diminutive가 어떤 거? small과 같은 뜻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밑으로 가서 dismay 역시 별표 주세요. 당황하게 하다 이렇게 쭉 보이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원래 may가 바로 무슨 뜻이에요? may가 허락하다 그 뜻이죠. 얘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this가 나왔으니까 this를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허락하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 때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허락하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먼 반응을 들었을 때 선생님 저 아픈데요.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허락하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먼 반응을 들었을 때 당황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황하게 하다 했을 때 거기 몇 개만 더 적어볼게요. 당황하게 하다 하면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요거 있죠? 그렇죠? 당황하게 하다, embarrass. 복습해주세요. embarrass 적어주세요. 이거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당황하게 하다 그랬을 때 이것도 같이 최근에 잘 나오거든요. disconcert. 그래서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니까 당황스럽다 해서 disconcert 요거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으로는 잘 나오는 게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 때, 와일드하게 나왔을 때, 거칠게 나왔을 때에서 bewilder. bewilder 역시 당황하게 하다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또 많이 들어보셨죠? perplex. perplex 당황하게 하다. 그 다음에 perplex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익숙한 단어에서 당황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요게 잘 나와요. 요거. 얘도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퍼즐 있죠? 퍼즐. 퍼즐은 원래 명사를 쓸 때 수수께끼 아닌가? 수수께끼 자체가 약간 넌센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람을 당황시키는 퀴즈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런 거 있잖아. 뭐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화기는? 무선 전화기.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라고 안 좋아하는구나. 오늘 되게 감정이 메말랐네. 아무튼 퍼즐. 그래서 당황하게 하다. 거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 테스트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뒤쪽에 이제 디스로 넘어가서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우리는 구문책으로 넘어와서 오늘 좀 더 중요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책 이제 30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구문책에서 같이 살펴보지 않는 그 문장들 있죠. 시간 날 때 한 번씩만 읽어주세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좀 더 익숙하게 만들면 좋거든요. 자, 30페이지 5번 하고요. 그 다음 그 옆에 6번. 6번을 지금 가볍게 읽어주세요. 초반에 구문학습을 할 때는 꼭 복습 위주로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니까 예습을 해도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그거 처음에는 약간 감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보고 나서 꼭 다시 한번 읽어주는 습관들을 꼭 들여주세요.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해서 입시에서 꼭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입시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중독성이 좀 있어요. 그쵸? 나 봐봐. 얼마나 입시가 좋았으면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니? 그치? 그래서 물론 내가 내 직업을 싫어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입시는 여러분이 뭔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더 나은 거, 더 재밌고 즐거운 거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있잖아요. 같은 시간을 보내잖아.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공부하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지겹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즐겁고 더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약간의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한 친구를 고1 때부터 고3까지 선생님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1 때니까 거의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쭉 본 거죠. 그런데 그 친구하고 함께 이제 쭉 공부를 했는데 고3 때 알았어요. 그 친구가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한 5일 정도 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 5일 동안 5시간이에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피곤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피곤하다는 생각을 안 하면 된대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은 일이래요. 그쵸? 지친다는 생각을 안 하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오늘 5시간을 잤단 말이에요. 5시간을 잤으면 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8시간이라든가 9시간을 잔 사람에 비해서는 피곤해져야 맞겠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5시간을 잤는데
4시간밖에 못 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어떤 거야? 좀 더 괜찮은 사람이겠죠.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자는데 썼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를 보고 내가 피곤하다 생각하지 말고 얘를 보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자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주관적인 거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꼭 그렇게 좀 실천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칠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복잡한 거는 없고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에서 요거 좀 봐주세요. 여기 without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여기 awkward 여기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글을 읽어갈 때 필요한 요소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일단은 awkward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어색한 혹은 서투른 볼품없는 뭐 그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쵸? 자 그러면 앞쪽에 지금 without과 함께 쭉 쓰였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앞쪽에 순서는 바뀔 수 있으니까 부정어가 있거나 혹은 무엇이 보이면 부정문이 보이고 나서 얘네들이 without과 함께 쓰이거나 아니면 무엇과 함께 쓰일 수도 있냐면 이렇게 unless하고 같이 쓰일 수도 있거든요. 쓰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일단은 without 같은 경우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라든가 혹은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접속사니까 뒤쪽에서 주어하고 동사가 나올 거예요. 참고로요. unless는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이니까 여기 봐요. 요거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unless 다음에 또 부정문이 나오면 그건 틀린 문장이 돼요. 참고로요. 자 그러면 이런 앞쪽에 부정어와 함께 그 다음에 뒤쪽에서 얘네들이 딱 쓰인단 말이에요. 딱 쓰이면 결국은 뭘 강조하는 걸까요? 뭐뭇이 없으면 뭐뭇이 아니다. 뭐뭐하지 않으면 뭐뭇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잘 들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무슨 말이야? 그 생각만 조금만 더 해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도 부정이고 얘네도 부정이지. 그치? 그럼 결국은 뭘 강조하는 거야? 결국은 부정이 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어떻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란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해석하되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의 느낌을 말하고자 한다. 그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정보가 없으면 그 말이지.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색한 모방이 될 거라는 거죠. 잘 들어. 정보가 없으면 어색한 모방이 될 거야. 정보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정보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주 간단하죠? 그쵸?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contained는 포함된 그 말이겠죠? 그쵸? 예술에 포함된 정보가 없으면. 좀 더 잘 봐야 돼. In all of its forms 이렇게 딱 보이지? 잘 들어. 자, 여기 있지. 여기 딱 적어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잘 들어. 모든 형태의 예술에서 그 말이지. 그치? 그럼 모든 형태의 예술이라고 했어. 자, 글을 읽어갈 때 두 가지 주의한다고 했었어. 첫 번째,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생각은 늘 갖고 가는 거야. 바꿔 말하면 처음에 나왔던 표현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면서 한 문장 내에서도 옆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구체적인 하위 개념을 가지고 전달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가. 이 생각들 바꿔 말하면 관련성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주는 습관들을 꼭 들여줘야 돼. 자, 여기에서도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모든 형태의 예술이라고 했지. 모든 형태의 예술이니까 그러면 요걸 어떻게 돼 있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잖아. 그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잖아. 그럼 상위 개념이지. 그러고 나서 뒤쪽에 뭐가 보였니? 뒤쪽에서 from과 to를 쓰면서 뭐뭐에서 뭐뭐까지 그렇게 나왔지. 그치? 그럼 뒤에 보니까 drawing 보이지? drawing은 연필로 그리는 거 있지. 색깔 칠하는 것이 아니라 연필로 그리는 거 그걸 뭐라 그러니? 소묘라고 하죠. 소묘. 그쵸? 연필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그냥 드로잉이라고 그러잖아. 드로잉. 미술 시간에 드로잉 한다 했을 때 그 드로잉. 연필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컬프처를 말하면 어떤 뜻이야? 조각이지. 그치? 그럼 앞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모든 형태의 예술이라고 상위 개념을 줬지. 그러고 나서 지금 소묘와 뭘 준 거야? 조각을 준 거지.
여기서 감 잡아야 돼. 지금 여기 나왔던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전달이 되는 거구나. 됐지? 그래서 from A to B가 A에서 B까지 단순히 어떤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뭘 가리킬 수도 있다고? A에서 B까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가리킬 수도 있다. 됐지? from A to B가 바로 어떤 거? 구체적인 범위를 가리킬 수 있다. 이해되지? 자, 그대로 잘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소묘에서 조각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없으면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아마도 그 뜻이야. 아마도 displays of historic dress. 이때 historic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드레스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뭐 하는 거겠어? 전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드레스를 전시하는 것은 어색한 무엇이 될 것이라고? 모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모방은 복제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복제를 할 때는 무엇을 복제하는 거겠어? 원본이라든가 진짜를 복제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뒤쪽에 뭐가 나오는 거야? 오리지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모방은 무엇을 하는 것? 복제는 무엇을 하는 것? 원본을 모방하는 것. 그래서 이게 원래의 최초의 적어주세요. 원래의 최초의. 자, 잘 들어. 모방이 있으니까 뭐가 나온 거다? 오리지널이 나온 거야. 바꿔 말하면 잘 들어. 밑에 적어주세요. 카테고리 의식하며 읽기. 카테고리 의식하며 읽기. 바꿔 말하면 어떤 거? 관련어 생각하며 읽기. 관련어 생각하며 읽기. 우리가 한번 문제에서 했었어. 문제에서 우리 독해책에서 한번 했을걸요? 맞아요. 독해에서 우리가 그 4번 문제 할 때 그때 했었거든요. 봐요. 자, 뭐가 보이냐면 티칭이 보여요. 티칭이라든가 혹은 뭐가 보이면 러닝이 보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거 생각해봐. 그치? 가르치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국영수라는 컨텐츠가 있어야겠지. 그치? 적어라. 자, 그러면 티칭이 뭐야? 그럼 뭐가 있을 거야? 컨텐츠가 있을 거야. 컨텐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가르치는 뭐가 있겠어? 티처가 있겠지. 그치?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배우는 뭐가 있다는 뜻이야 또? 배우는 스튜던트가 있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야. 하나씩 기억이 좀 날 거야.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스튜던트는 이제 뭘로 볼 수 있겠어? 스튜던트는 그러면 원어로 볼 수 있지. 학습자죠. 그쵸? 자, 그러면 학생은 누구를 보면서? 교사를 보면서 교사가 말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교사가 하는 방식을 모방하면서 하는 거야. 그럼 교사는 학생에게 좋은 뭐가 되는 거야? 좋은 본보기가 되는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요거 했었죠? 그쵸? 이런 느낌들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지문서에서 지금 얘네들을 줬단 말이야. 얘네들 주고 나서 뭘 줬으면? 모델이 줬으면 관련성 있게 생각해 주는 거야. 모델은 당연히 뭐가 아닐 거야? 스튜던트가 될 수는 없을 거야. 그치? 모델이라는 것은 뭔가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델은 당연히 스튜던트가 아니라 누구다? 티처다. 이렇게 봐줘야 맞다라는 거야. 그쵸? 우리 그 개미들이 이제 길을 알려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고래가 사냥하는 법을 이제 알려주는 그 지문에서 우리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의식하면서 가주는 거야. 됐지? 얘가 나왔으니까 밑에 뭐가 나올 거다? 오리지널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야. 여기 밑줄이 있으면 밑줄을 물어보면 이제 요건 그래서 다른 표현이구나. 이렇게 감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자, 요런 얘기들 계속해서 드릴게요.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6번 별표하겠습니다. 6번 별표. 여러분 그 6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음식들이 의사와 그리고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컴포트 푸드라고 불립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딱 동사 형태를 보니까 그 수동태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수동태에는 항상 뭐가 나올 수 있겠어? by 다음에 행위자가 보일 거야. 근데 그 행위자가 나오면 결국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부사니까 행위자가 보이면 쫙 가로로 묶어주세요. 수동태인데 by 다음에 행위자가 보여. 그럼 가로로 묶어봐. 칠판 봐. 가로를 쫙 묶어주시면 그럼 이제 나머지 구조가 보이지. 뭐가 보여? 앞쪽에서 지금. are referred to as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래서 저 표현 자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능동태로 먼저 볼게요. refer to ASB. refer to ASB. 자, A를 B라고 가리키다. 그 말이죠. 그럼 요거는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혹은 A를 B라고 여기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똑같아.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됐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수동태로 살짝 바꿔봐요. 그러면 A는 B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A is referred to as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도 살짝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A는 B라고 불린다. 그러면 A is called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요 자리에 뭘 쓴 것 뿐이야? 중간에 by 다음 행위자를 썼을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정리하면 refer to ASB가 보이면 call AB하고 같은 걸로 생각한다. 됐죠? call AB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고 봐봐. A는 B라고 불린다. A는 B라고 가리켜진다. 그 말인데요. 자, 근데요. 결국은 이거 아니냐? 그렇잖아. 결국은 이거 아니야? A는 B라고 불린다. A는 B라고 가리켜진다. 결국은 A는 B다. 됐지?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알아가면서 나중에 어떤 거냐면 날려도 되는 것들 있지. 생략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그쵸? 얘도 어떻게 되겠어? 얘도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는 B라는 표현을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저런 식의 표현들이다 라고 보면 돼. 됐죠? 자, 그럼 여기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야? 이러한 음식은 무엇이라고? 이러한 음식은 컴포트 푸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자, 우리가 by doctors and psychologist를 그 by 플러스 행위자 우리가 지금 가로로 묶었단 말이야. 그럼 구조를 보기 위해서 가로를 묶은 거지. 구조를 보고 나서 가로를 묶어서 구조를 보고 나서 구조가 보여. 그럼 꼭 해석을 해주고 뭘 생각해줘야 돼? 관련어를 생각해줘야 돼. 아까 카테고리 얘기 지금 계속 할 거야. 자, 지금 닥터하고 사이콜로지스트가 보이지? 그치? 그러면 닥터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봐줘야 돼? 닥터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됐지? 닥터 하면 기본적으로 헬스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의사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사람 아니야? 살짝 낫는 듯하게 해놓고 도로 막 병원 막 오게 만들고 막 이렇게 시술 받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은 있으면 피해야 돼. 그쵸? 있으면 피해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 얘기 안 했냐? 전에 한번 눈이 충혈돼가지고 안과 갔는데 안과에서 갑자기 나는 그냥 충혈돼서 간 건데 눈에 수분 공급이 안 돼서 발생하는 거라고 눈에 레이저로 구멍을 2개 뚫어야 된대요. 그럼 당황했죠. 뭐야? 처음 보자마자 레이저로 구멍 뚫자고 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좀 그래도 약을 먼저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술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술 받기 싫으시다 이것이죠? 네? 시술 받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 병원 처음 왔는데 그래도 좀 경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약 드릴 테니까 약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그렇게 다 약을 봤는데 되게 의심되는 거잖아. 그 약도 의심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요 밑에 약국 있잖아. 건강과 행복이 열리는 약국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거기 약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그거요. 일단 안약 한번 넣으세요. 그래서 안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넣었거든? 나았어. 근데 그래서 내가 되게 이상해서 그 안과를 검색해봤어. 검색해보니까 댓글이 장난 아니야. 다 어떤 거야? 다. 거기 가면 무조건 눈에 구멍 뚫으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다른 선생님이 거기 병원에 이제 가서 진료를 받고 나서 진짜로 이제 딱 나하고 같이 급식을 먹었어. 급식을 먹고 나서 이제
자기 병원 가야 된대. 왜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서 지금 오늘 시술 받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 병원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안과래. 혹시 눈에 구멍 뚫자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니까 다른 병원 한번 더 가보라고. 다른 병원을 갔어. 그래서 내 말 듣고 다른 병원을 갔거든. 다른 병원에서 그냥 단순히 뭐라 그러냐면 단순히 그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래. 눈에 구멍 뚫고 그런 거 아니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말을 잘 듣는 건 맞겠지만 조금은 가끔은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선생님 그때 그렇게 눈에 구멍 2개 뚫었으면 지금 불편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자, 아무튼요. 자, 특별한 그런 단서가 없을 때 의사는 건강과 관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적어놔. 계속 이렇게 관련을 왜 얘기하는지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야. 마인드라고 적어봐. 잘 들어. 그럼 얘는 정신적인 거고 심리적인 거지. 그치? 봐봐. 그래서 편안함을 주는 음식이지. 편안함을 주는 음식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야? 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지. 건강이 이제 왜 나오는지 알겠지? 그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항상 뭐가 있다고? 관련성 있는 말들을 계속 줄 거라고 생각해. 이게 평가원에서 강조하는 의미의 연결성이야.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필요한 지문은 절대 안 내요. 걱정하지 마요. 단 의미론적인 보편적인 사고는 필요해. 봐봐. 지금 우리가 이따가 집에 갈 때 우산 쓰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뭘 암시하는 거니? 이따가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 정도 사고는 하라는 거야. 이 정도 사고는 하라는 거고, 병원에 간다고?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지. 그치? 그 다음에, 식당에 간다고? 뭐 드시러 가나요? 뭐 맛있는 거 먹나요? 이렇게 하겠죠? 저 이따가 학원 갈 거예요. 놀러 가는구나? 그게 아니잖아. 공부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닥터가 보였으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나왔지? 얘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 뭐가 보이는 거야? 얘 나왔으니까 이제 마인드와 관련된 게 보이는 거야. 그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거지. 그치? 스트레스가 떨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웰빙이라는 거 보이지? 웰빙은 복지라든가 행복이라는 뜻으로 쓰이지. 그치? 뭘 줬으니까? 닥터를 줬으니까 헬스가 나오는 거고, 사이콜로지스트가 나왔으니까 relieve 스트레스하고 웰빙이 나온다. 알겠지? 계속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고 해석만 하잖아. 그러면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해석 잘해줘야 돼. 자, overestimate는 무슨 말이야? 과장하다. 그 말이지. 그럼 과장될 수 없다는 얘기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야? 어떤 의미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해석 잘해줘야 돼. 여기 이제 뭐가 보이냐면 cannot이 보이지? 그치? cannot과 뒤에 이제 over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가 보이거나 혹은 지나치다에서 to 있죠? 그쵸? 매우 대단히 to 그 다음에 충분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그쵸? 이런 식의 표현들이 보이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어주세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전체적인 혹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됐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comfort food라는 것은 consume, 소비가 됩니다. 섭취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그리고 촉진하도록. 됐죠? 촉진하도록. 전반적인 그 행복감을 촉진하도록 그렇게 소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볼 건데, 봐봐. 첫 번째 문장과요. 두 번째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조금 바쁘게 해서 오늘 그 우리, S 모의고사에서 그 순서 배열 문제까지 보면 이게 내가 왜 강조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전혀 A하고 B의 연결성을 못 찾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나오거든. 봐봐. 처음에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혹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뭐가 보이는 거야? 가치 판단이 보이지? 좋은 거라는 뜻이야. 표시해봐. 가치 판단이 보여. 자, 그러면 가치 판단 긍정 혹은 부정으로 내가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집중해. 긍정 혹은 부정으로 판단을 내렸어. 야, 이러이러해서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볼까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뒤쪽에 뭐가 나와야겠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좋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자,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볍게 적어주세요. 얘는 꼭 기억해야 돼. 뭐가 보이냐면, 가치 판단이 보여. 긍정이 됐건, 부정이 됐건, 가치 판단이 보이면, 뒤에 나오는 것은, 잘 들어. 뒤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그 가치 판단에 대한 구체화가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야? 이 가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이 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이 되면서 어떤 거? 보통 이제 예를 들면서 하위 개념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가치 판단을 하게 된 근거라든가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잘 나오는 것이 또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어 시험은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가 바뀌겠어? 난이도가 올라가. 그럼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 같아? 갑자기 어려운 단어? 갑자기 복잡한 구문? 안 내요. 그렇게 되면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지나치게 해서 뭐 모종의 카르텔이 있네. 뭐 사교육과 뭐가 있네 저쩌면 이렇게 그런 식의 약간 이제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존에 알고 있는 문제풀이하는 요령들에다가 이제 전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바꿔 말하면 문장의 연결성을 알아야지 풀리는 문제식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봐봐. 순서 배열도요. 초반에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니? 대명사 지시의 연결을 통해서 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용의 연결성을 봐줘야지. 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의미상 가까운 것끼리 이제 붙여주는 거야. 근데 의미상 가까운 것끼리 중에서 요게 가장 일반적이야. 그치?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을 경우에는 뒤쪽에 뭐가 생략이 되고 바로 근거나 이유를 말했을 때 요게 생략이 되고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요거 잘 봐야 돼. 봐봐.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요거 생각을 해. 얘는 그냥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니까 얘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얘가 나오면 얘를 꼭 생각해 주는 거야.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있어? 쉽다, 어렵다 그런 식의 판단이 있어? 그럼 뒤쪽에 because 다음에 근거나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 꼭 해야 돼.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봐요. 여기서도 뭐가 나오는 거야? 아무리 과정에도 과대평가에도 지나치지 않는 거지. 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전체적인 행복감도 촉진시켜 주니까. 그치? 그 because의 느낌을 잘 생각해라. 요게 순서에서 특히나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에서 나오는데 기존의 EBS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지만 많이 간과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서를 못 잡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해도 왜 1등급이 안 나올까요? 그런 친구들이 재수생들 중에 꼭 있거든?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얘기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얘기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뒤로 가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7번, 8번 읽어주세요. 선생님하고 한 호흡으로만 잘 따라와 주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 호흡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요. 7번 별표해 주세요. 물론 8번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7번에서는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날 수도 있기는 한데요. 미디어 있죠, 미디어. 그렇죠?
맨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맨 오른쪽에 미디어 보이죠? 미디어. 미디어 이미지 보세요. 미디어. 자, 일단 그 미디어는 무엇의 복수 형태일까요? 그쵸? 그 매체란 뜻인데, 매개물이라는 뜻인데, 요거 있죠? 미디엄의 복수 형태인데, 근데 최근에는 다 그냥 단수처럼도 써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참고로, 요거 있죠? 자료하면 데이터잖아요. 그쵸? 데이터인데, 얘도 원래 복수 형태라는 거 아세요? 데이터가 이제 복수 형태인데, 요것에 이제 단수가 바로 단수가 요거예요. 그래서 단수에서 복수를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들 있죠? 이렇게 끝나는 것들, 복수 형태가 되면 이렇게 A로만 바꿔줘요.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는지 아니? 박테리아 있지, 박테리아. 박테리아라고 하면 박테리아가 하나만 있겠냐? 존엔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존엔 많을 건데, 박테리아가 복수 형태고요. 박테리아 딱 하나는 bacterium 이렇게 딱 쓰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복수 형태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거 딱 보이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어떤 거라 했었니? med라든가 뭐가 보이면 mid가 보이면 가운데 중간이라고 했었지. 잘 들어. 가운데 중간이지. 그럼 가운데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져? 가운데 뭔가 있으면 양쪽에 뭐가 있겠어? 양쪽에 뭔가 이렇게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운데가 있는 것처럼 봐봐. 가운데가 있다 그러면 양쪽에 뭔가 있는 거야. 됐지? 잘 봐야 돼. 야, 가운데 앉아. 그럼 무슨 말이야? 야, 가운데 앉아. 그러면 얘 가운데지. 양쪽에 의자가 또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MID나 MED가 보이면 뭔가 가운데에서 양쪽에 있는 두 가지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 생각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을 매개물 혹은 매체, 방법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봐봐. 연구원들이 제시한 건 성공적인 관리자들은 선택을 할 겁니다. 무엇을? 풍부한 매체를 선택할 겁니다. 뭔가 연결해주는 수단을 선택할 거야. 자, 무엇에 대한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모호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리치 미디어를 선택을 할 거야. 봐봐. 관리자가 딱 보이지? 이미지를 떠올려봐. 자, 이렇게 딱 지금 관리자가 딱 보인단 말이야. 관리자는 이렇게 누구와 딱 연결이 될 거야. 누구와 딱 연결이 될 건데 그때 중간에 이제 뭘 쓰는 거야? 중간에 이렇게 미디어를 쓴단 말이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뭔가 미디어를 써. 미디어를 쓰는데 이때 이 미디어를 쓸 때는 어떤 내용일 때 그렇게 쓴다라는 거야? 적어봐. confusing 하거나 아니면 모호한 거 있지. 그치? ambiguous한 거. 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이런 미디어를 써. 이것과 관련된 미디어를 써. 그러면 관리자가 누굴 관리하겠어? 관리자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잘 들어. 그러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까 봐봐. 가르치는 게 있지. 티칭이 있으니까 뭐가 보였어? 컨텐츠가 있고, 티처가 있고, 러너가 있었지. 닥터가 있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헬스가 나오는 거잖아. 관리자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관리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관리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걸 요렇게 딱 보는 거야. 누구와 연결이 된다는 뜻이야? 워커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요런 메시지를 이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그치? 요런 메시지 이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그럼 미디어를 쓰는데 어떤 미디어를 쓴다는 얘기야? 어떤 미디어? 위치한 걸 쓴다라는 거야. 됐지? 위치한 걸 쓴다는 거야. 요런 메시지 전달하고 싶을 때는 위치한 미디어를 써서 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그 다음에 여기 딱 동그라미 두 가지죠? 그 다음에 lean or less rich 감 잡을 수 있겠지? 그치? 빈약한 그 뜻이야. 빈약하거나 덜 풍부한 매체를 써. 무엇을 위해서? 메시지야. 근데 어떤 메시지야? 이거 보니까 본질적으로 더 루틴한 거야. 루틴은 바로 무슨 말? 일상적인. 그러니까 루틴한 거니까 컨퓨징하지 않은 거야. 일상적인 거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메시지를 위해서는 위치하지 않은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그 혼란스러운 메시지에 대해서는 리치한 미디어를 써서 누구와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바로 워커스와 그들이 관리하는 워커스와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됐지? 요 느낌 잡아. 항상 뭐가 보이면 미디어가 보이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연결해준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 생각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미디어가 보이면 그 다음에 보통 뭐가 많이 나오냐면 connect란 말이 나오거나 그게 잘 안 됐을 때 disconnected, separated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뭐가 보여? 여기에서 지금 딱 보이지? 얘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앞쪽에 나오는 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앞쪽에서 그러면 매체가 몇 가지가 나왔어? 2가지가 나왔지. 그치? 리치냐, 리치가 아니냐. 그리고 리치는 언제 쓴다고 했어? confusing 하거나 ambiguous 할 때 쓴다 했지. 그치? 그 다음 written한 것은 리치하지 않은 걸 쓸 때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봐봐. If you wanted to discuss a complicated client agreement 다 보이지? 여기 밑줄 봐. 자, 그러면 이제 리치 미디어와 리치하지 않은 미디어에서 2가지가 나왔어. 2가지가 나왔어. 그러면 밑에서 사례는 이제 둘 중에 어떤 거냐 봐야지. 그치? 둘 중에 어떤 걸 봐야 되고 뭐 고객이 될 것이고 참고로 이게 어그리먼트는 이게 이제 요 뜻으로도 쓰여요. 고객과 합의 보면서 물건을 계약하는 거 있지. 36개월에 나눠내시기로 하셨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충분히 숙지했습니다라고 사인 좀 해주세요. 나중에 딴소리가 없기. 자, 이렇게 딱 좀 이제 고객과 서로 이제 어그리먼트 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계약이야. 자, 근데 어떤 계약이야, 지금? complicated이지. 복잡한 거지. 그럼 루틴이야, confusing이야? 루틴은 아니지. 일상적인 건 아니잖아. 잘 들어. 자, 일상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심플한 거야. 그치? 일상적이야. 심플해요. 복잡할 거 없어. 그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에 앉아서 책 펴고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일요일 되면 그 청소를 가는 거야. 그게 루틴이야. 미안하다. 자, 아무튼 자, 루틴이야. 일상적인 거야. 이건 심플한 거야. 근데 복잡하지? 복잡한 거면 그럼 어떤 거야? 복잡한 거면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 복잡하니까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런 메시지지. 요런 메시지지. 그치? 요런 메시지에서는 뭘 사용한다고? 요런 메시지에서는 위치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 최선일 겁니다. 뭘 선택하는 것이?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회의죠. 그치?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회의야. 이게 최선일 겁니다. 그러면 얼굴을 마주보면서 회의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요건 어떤 거야? 회의라는 것은 중간에 뭐가 이런 식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여기로 전달되게끔 해주는 무엇이라고 봐줘야 돼? 미디어라고 봐야 돼. 그치? 근데 그러면 복잡한 거니까 얘를 뭘로 봐줘야 돼? 아, 위치 미디어구나. 이렇게 딱 연결해서 봐야지. 알겠죠? 그쵸? 자, 요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 쉬었다가 8번 하나 보고 오늘은 독해 얘기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이스크림 드시고 조금 재충전하고 하겠습니다.